얘들아, D단계 3주차 시작해볼까? 별로 어려운 문제 없었지? 근데도 처음 보는 문제가 또 있긴 했을 거야. 같이 해보자. 자, 3,600을 10으로 나누고 20을 곱하래.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느껴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 눈으로 수를 좀 봤지? 쉬운 수구나. 왜? 뒤에 0이 붙은 게 세 개나 다 0이 붙어 있어. 자, 그렇다면은 3,600을 10으로 나누는데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네. 맞지? 그러면 우리 그냥 나눌까? 이렇게 했지? 나눠 센 상태에서 360, 3,600 속에 10이 360번 들었어. 그리고 거기에 20배를 하래. 그러면 우리는 이거 36 곱하기 10 곱하기 2 곱하기 10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래서 36의 2배는 70이고 그것에 10배 하고 또 10배, 100배를 하니까 7,200이요. 이렇게 아주 쉬운 출발입니다. 그쵸? 네, 2번 문제 가볼까요?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혼합계산이구나. 그치? 괄호도 있지? 괄호 안에 뺄셈 있지? 나눗셈 있지? 또 뺄셈 있지? 그런데 등식이야. 어때? 등식이 나오면 좀 이제 반갑지 않아? 등식이야. 어떻게? 양팔저울처럼 양쪽에 똑같다는 거지. 이쪽과 저쪽이 똑같아. 그럴 때는 우리가 계산하는 단위, 계산하는 묶음, 항을 구별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어떻게 생긴 식인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해보자. 우리 해보자. 자, 여기 45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묶으면 이게 하나의 항이야. 그지? 이게 하나의 항이야. 뭐 앞에 빼기가 있어서 혹시 불편해 보이면 빼기 그냥 지우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만 묶자, 이렇게만. 이렇게. 45에서 뭘 뺐대? 그랬더니 23이 나왔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머릿속에 크게, 큰 그림을 그려보자. 45에서 뭘 뺐더니 23이 나왔어. 이렇게 보자고. 이제, 뭘 뺐겠니? 뭘 뺐겠니? 45에서 뭘 뺐겠니? 요 안에 들어갈 게 뭐겠니? 너무 쉽지 않아? 쉽지? 어떻게 하면 돼? 45에서 23을 빼주면 되잖아. 그지? 그랬더니 22예요. 너무나 쉬운 수가 나왔어. 그 22가 뭐라고? 이제 묶어놓은 거. 이 묶어놓은 거, 얘가 2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했네요. 그죠?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4를 빼고 7로 나눈 결과 그 결과는 22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식이 이제 1단계에 좀 하나 45 처리했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겠니? 이거는 어떤 거를 7로 나눴더니 22가 나왔어요. 이거 아닌가? 그치? 7로 나눴더니 22가 나왔어? 그렇다면은 어떤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거, 나누어졌던 그 수는 22에 7을 곱하면 되겠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니? 7이 14, 7이 14, 154네요. 그쵸? 네, 좋아요. 이제 또 7을 처리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풀이과정 쓸 때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풀이과정 쓰는 거 왼쪽에다가 등호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한 줄 한 줄 쓰고 있잖아. 그리고서는 오른쪽에는 뭐를 하고 있어? 오른쪽에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첫 번째 계산, 두 번째 계산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를 이 식 아래쪽에다가 차근차근 쓰고 있잖아. 그치? 이거 좀 같이 좀 따라 해주면 좋겠어.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이 풀이하는 과정에 막 계산하는 거가 막 섞여가지고 답을 찾는 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느껴지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다 글씨는 너무 큼직큼직하게 써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글씨도.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우리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도 좀 작게.
알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알지? 자, 자, 그러면 어떤 수에서 4를 빼서 154가 되었다는 거야. 4를 빼서 154가 됐다고? 그럼 더해줘 버려야겠는데? 그치? 양쪽에 4를 더해줘 버리면 왼쪽에 4 없어지겠지? 오른쪽에 4가 커지겠지? 생각해봐. 저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선생님이 이 살을 없애기 위해서 이쪽에 살을 더한다. 그럼 여기도 살을 더한다. 그럼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0 되고 얘는 158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과정에 생각 안 하고 아니면 뭐 거꾸로 생각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빼기 살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지. 답하고 멀어지는 거지. 그러지 마라. 응? 중간중간에 여기서 일로 때 한번 잘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왜 그런지 설명이 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응?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명쾌하고 정확한 답이 나갔으면 좋겠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하고서 막 죄다 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어떤 때 울기도 하잖아. 너무 많이 틀렸다고. 그러지 않게 풀이하는 과정, 정리하는 습관 가져보도록 하자. 자기 글씨는 자기가 알아보게 쓰고. 좋아. 약속한다. 약속해라. 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소수 곱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문제로구나. 그치? 항은 몇 개? 항은 두 개야. 그치? 항은 두 개지. 아까처럼 여기 얘랑 그 다음에 얘랑 두 번째 항은 계산이 아직 안 끝나서 계산해야 돼. 계산을 먼저 해야 돼. 그치? 항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수 곱셈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이제 소수 곱셈은 자연수 곱셈처럼 해라 그랬어. 계산은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딱 구분을 하자. 구분을. 그치? 왼쪽은 계산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써내려가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 책에다도 한 켠에다가 계산을 합시다. 한쪽에다가 계산하는 거를 막 밑에다 써가지고 계산 과정이 막 꼭꼭 숨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요. 0.3 곱하기 29를 하겠대. 0.3에 29번 더해졌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29가 0.3번 있다는 거잖아?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0.3이라는 수를 10분의 1이 3개 있는 수라고 해석을 하자고. 0.1이 3개 있어. 그런 수에다가 29배를 할 거야. 29를 곱할 거야. 그 말이잖아. 그런 걸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이미 배운 자연수 계산 있잖아. 이걸 이용하자는 거지. 10분의 1은 나중에 생각해. 그리고 3 곱하기 29를 하는 거지. 29는 30에 정말 가까운 수네. 30이 3번 있으면 90. 90에서 3을 빼면 되겠네. 87이야. 그치? 그럼 87에 10분의 1? 10분의 1은 작아지는 거 알지?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한쪽이니까 87보다 클 수 없어. 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수점의 자리가 지금 7 옆에, 1의 자리 바로 옆에 있거든. 그럼 1의 자리 바로 옆에서 10분의 1만큼 되려면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하면 10분의 1이 되는 거야. 8.7. 알겠지? 8.7. 8.7. 자, 그래서 계산이 끝났어, 이제. 응? 어디에? 소수 곱셈 계산이 끝났다고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그대로 쓰면 되죠. 29.19 빼기 8.7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쓰고 그리고 이제 소수 뺄셈을 하면 되죠. 소수 곱셈은 이제 잘 알고 이해됐죠? 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뺄셈을 해야 된단 말이야. 뺄셈. 뺄셈은 어쩌지? 뺄셈은 어쩌지? 뺄셈은 곱셈은 이렇게 자연수 우리가 자연수 곱셈 배운 걸 이용해 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뺄셈은 똑같아. 자연수 뺄셈하고 똑같아. 원리가 똑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리값을 잘 맞춰서 끼리끼리 계산해야 된다는 뜻이야.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0.1의 자리는 0.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빼달라는 얘기야. 자리값을 잘 맞춰서 자리값을 맞춘다는 건 여기 다행 이렇게 소수점이 있잖아. 소수점의 위치를 딱 맞추면 되는 거지. 0.19에서 0.7을 뺄 수는 없으니까 받아내림이 있겠네. 그치? 우리 이럴 때, 받아내림이 있고 막 이런 거 할 때 우리 어떤 식으로 했었지? 9를 빼버리고요. 0.3만큼을 돌려줄게요. 조금 많이 빼고 쉬운 계산 하려고 그래요. 9를 뺐더니 20 남았죠.
0.3만큼은 돌려주겠습니다. 그죠? 9는 뺐어요. 그럼 20 남았고, 그 다음에 0.3만큼을 돌려줘요. 여기 소수점 자리 0.3만큼을 돌려줘요. 그럼 얼마예요? 20.49가 되잖아. 그지? 네. 이렇게 소수 덧셈 뺄셈은 물론 자연수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값을 맞춰서 계산하고요. 곱셈은 곱셈은 자연수 곱셈하는 거를 이용해 본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소수 나눗셈이 나왔어요. 소수 나눗셈 앞에서 나머지가 없는 소수 나눗셈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뭘까?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뭘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더라?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겠어요. 나누는 수가 기준이야, 기준.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 생각을 해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거를 연습을 벌써 여러 차례 했는데, 8.6 나누기 1.9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뭘로 해보지? 8 나누기 2 같은 걸로 해볼까? 8 나누기 2. 8 나누기 2는 몫이 뭐야? 4잖아. 이렇게 나누면 똑 떨어지는 거 너무 좋은데? 그치? 자, 그런데 1 나누기 3이 있어. 이런 거는 어떻게 했어? 이런 거는 3분의 1을 이렇게 했잖아. 그치? 우리 3학년 때부터 분수 배웠지? 3분의 1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나눗셈의 몫은 분수다. 이거를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기억하고 있죠? 네, 나눗셈의 몫은 분수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 계속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8 나누기가 4야. 그런데 8을 얘를 2로 나누고 얘도 똑같이 반쪽을 냈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4 나누기 뭐가 됐지? 4 나누기 1이 됐지. 몫이 똑같은데? 맞지? 몫이 똑같아. 그리고 아니 나는 그러면 여기다 10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다 10배를 했어. 여기다가도 10배를 했어. 그래서 뭘로 만들었냐면 나누는 수를 80으로 만들고 나누어지는 수를 80으로 만들고 나누는 수를 20으로 만들었거든. 그래도 뭐야? 몫은 4야. 왜? 나눗셈의 몫은 분수라고 했잖아. 그럼 20분의 80 약분하면 뭐야? 4잖아. 그지? 2분의 8 약분하면 뭐야? 4잖아. 그지? 1분의 4 뭐야? 1 생략해서 4잖아. 그치? 왜 나눗셈의 몫이 분수잖아. 그래서 분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나눗셈이. 그러면 소수 나눗셈도 그래요? 맞아. 분수 나눗셈도 그래요? 맞아. 다 나눗셈의 몫은 분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가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분자 나누기 분모로 이렇게 분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어. 우리 그렇게 할 거라고요. 8.6 나누는 8.6을 1.9로 나누는데 1.9가 글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어. 그래서 몇 배를 해? 이 식에다가 10배를 할 거야. 8.6에다도 10배를 해줘야겠지. 당연히. 왜? 나누는 수 1.9에다가 10배를 해서 자연수로 만들 생각이라서 그래. 10배를 했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86 나누기 19가 된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봐봐. 이거 이제 결과를 쓰기 전에 여기 좀 봐봐. 8 나누기 2는 4.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8 나누기 2는 3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두 번 들어있고 2, 3은 6이니까 2가 남잖아. 그지? 그리고 두 배 해볼게. 8에 두 배를 하고 3에다 두 배를 했다. 그러면 6이 됐어. 그러면 6이 12. 몫은 똑같네. 그런데 나머지는 4가 되었네. 세배를 해볼게. 세배를. 자, 8의 세배는 24잖아. 24 나누기 3, 3은 9. 나눌 수랑 나누는 수에 다 세배를 했거든. 그러면 9, 28. 몫은 똑같네. 나머지는 뭐가 됐지? 6이 됐어. 자, 이제 이 관계를 좀 잘 봐봐. 응. 몫은 똑같네. 그치?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가 두 배가 되고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세 배가 됐는데 몫은 똑같아. 어머, 몫이 똑같군. 그런데 나머지에 변화가 왔는데 어떤 변화가 왔지? 아, 두 배를 해서 나눴더니 나머지가 두 배가 돼. 세 배를 해서 나눴더니 나머지가 세 배가 되었네. 그럼 우리가 열 배를 했잖아. 그럼 열 배를 했어. 그럼 몫이 86 속에 19가 몇 번 들었게? 네 번 들었지. 응, 네 번 들었어.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몫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몫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해볼게요. 구해보고 나서 나머지를 생각하자고요. 나머지가 우리가 지금 이 계산을 하는데 86 나누기 19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86 속에 19 네 번 들었어. 그래서 4, 9, 36 해서 76을 이렇게 뺐단 말이죠. 그쵸? 뺐어요. 그러면 이제 1의 자리까지 몫이 나왔어. 그럼 10이 남았거든. 그런데 어떻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86 뒤에는 무수히 많은 0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 중에 하나 꺼내서 쓸 거야. 그러면 100 속에 19는 아까 네 번이 76이었으니까 다섯 번 들었겠죠. 그래서 5, 9, 45, 1로 해서 95를 뺐어요. 그랬더니 여기 5가 남았네요. 그쵸? 그러면은 몫은 4.5로 결정. 그지? 몫은 4.5로 결정이야. 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써야 하는데 지금 10배를 했죠. 10배를 한 상태야. 10배. 그죠? 10배를 한 상태라서 나머지가 지금 나머지는 이렇게 다 내려오면은 얘가 나머지가 지금 0.5가 나왔는데 이 나머지가 지금 10배가 된 상태 아니니? 10배가 됐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 줘야지. 10배를 해서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10분의 1을 만들어야지. 10배를 했으니 나머지는 10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서 10분의 1은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해야지 작아지 지수가, 그죠? 그래서 10분의 1. 그래서 나머지는 0.05 이렇게. 알겠죠? 몫은 안 변해. 그런데 나머지는 시계에 10배를 했으면 나머지도 10배가 되기 때문에 원래의 수로 적어주려면 나머지는 10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몫은 4.5고요. 나머지는 0.05. 이 문제 어렵지 않았나 봐. 질문을 안 해도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더니 기대가 되는군. 질문을 안 하는 똑똑한 학생들. 스스로 깨우치는 학생들. 자, 5번 문제 볼까? 5번 문제 분수곱셈이네? 우리 분수곱셈 연습 많이 했죠. 네. 분수곱셈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야지. 그치? 그렇고. 분수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야지. 맞죠? 네. 곱해야 되는데, 수학은 어때요? 되도록이면 똑같은 크기라면, 똑같은 값이라면 간단하게, 명료하게 나타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똑같은 것을 크게, 큰 수로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어. 수학은 원래 수학의 성질이 그래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같은 값이면 그렇게 쓰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크기도 잘 알 수가 있고 전달도 잘 되고 그쵸? 12 곱하기 15분의 5 곱하기 8이래 이거잖아요. 그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할 생각인데 곱하기 전에 생각 좀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이게 5하고 15는 5의 배수잖아. 그러면 얘는 5로 나눠서 이렇게 미리 나누면 좋잖아요. 그렇죠? 미리 나누면 더 간단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자, 8하고 12는 또 어떤가? 8하고 12는. 8하고 12는 4의 배수 아니니? 네, 맞아요. 4가 2번 들었고요. 4가 여기 3번 들었어요. 남은 아이들끼리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분모에 3 2번, 3, 3, 9, 분자에는 2가 들었어요. 분의 2. 계산 끝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분을 먼저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12 곱하기 15가 얼마니? 19단하는 우리들은 금방 나오지. 그치? 12 곱하기 15는 180이요. 계산을 했어. 약분 안 하고. 58에 40. 응. 그래서 약분을 했으면 좋았는데 약분을 안 하고 큰 수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약분해야지. 20이 9번 들었고요. 20이 2번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서 큰 수를 만들기 전에 미리 약분해서 이렇게 얻었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게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쉽지. 그렇지만 이제 이 분모가 아주 복잡하고 큰 수가 나오고 분자도 그럴 수 있거든. 뭘로 나눠지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때 보니까 그래서 미리 먼저 약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거 원칙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수고 많았어요. 5번까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내고요. 6번부터 다시 또 풀어가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금방 또 봐요.